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 AI 산업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전망까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부터 기술 핵심, 또 실제 적용 사례, 투자 관점까지 꽤 다룰 내용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AI 강국, 이걸 외치고 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지, 또 이게 여러분 삶이나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정치권의 관심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여야 할 것 없이 AI 산업 육성, 이걸 막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근 방식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쪽은 AI 세계 3강, 이런 국가주도 성장을 말하고, 다른 쪽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이걸 더 강조하고요. 네, 방향이 약간 다르죠. 하지만 양쪽 다 AI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실제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그 모든 정치적 약속이나 산업 비전 이런 것들의 성패가 사실상 한 가지 기술 요소에 크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GPU죠. 그래픽 처리 장치요? 아, GPU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여러분 자료에도 엔비디아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있듯이 요즘 AI, 특히 그 거대 언어 모델 훈련시키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성능 GPU 클러스터가 그냥 필수입니다. AI라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 같은 거죠. 연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AI 산업 발전에 좀 병목 현상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GPU 인프라 구축에 거의 사활을 거는 이유고요. 심지어는 GPU를 직접 안 사고 빌려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네. 서비스형 GPU, 그러니까 GPU AAS 시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 물리적인 기반 없이는 AI 강국은 그냥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와, GPU가 진짜 핵심이네요. 그럼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신세계 INC의 AI 계산대 사례가 있네요. 물건 딱 올려두면 알아서 계산해준다니 마트 계산대 풍경이 진짜 바뀔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떤 기술들이 쓰인 건가요? 네, 그 AI 계산대는 기본적으로 상품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 컴퓨터 비전 기술하고요. 무게 센서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융합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매장 안에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AI 기술인데요. 이게 고객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계산 속도도 빠르게 하려면 필수적이거든요. 아, 엣지 AI. 그게 중요하군요. 아마존 고하고 비슷한 방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산만 빨라지는 게 아니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SK하이닉스의 스마트 매장이나 금융권 AI 에이전트 확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JP 모건 사례 보니까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조언까지 한다던데 이건 단순 자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서 여러 정보를 막 종합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좀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거죠. 에이전트 AI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 AI. 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는 시장 상황 분석해주고 맞춤형 상표 추천해주고 심지어 초기 투자 전략 제안까지 AI 에이전트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연어 처리 능력, 그러니까 NLP랑 추론 능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AI 계산대나 스마트 매장, 금융 에이전트 같은 사례들은 결국 컴퓨터 비전, 엣지 AI, 자연어 처리 같은 개별 AI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막 융합되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치권에서 언급된 초연결 AI 거점 같은 구상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5G나 6G 같은 통신망 위에서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다 연결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거대한 국가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그런 비전이랑 연결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꽤 명확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당연히 GPU 만드는 회사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들, 그리고 AI 반도체랑 인프라 제공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리테일이나 금융 분야의 AI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
여기도 기회가 커지고 있고요. 물론 뭐 AI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GPU 공급이 계속 문제가 될지,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위험 요인도 항상 생각은 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는 어디 있을까? 아까 잠깐 언급된 GPU AAS 플랫폼이라든지 리테일 매장 자동화 솔루션, 특히 그 구독형,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금융 AI 에이전트 같은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꽤 높아 보입니다. 사스 형태의 금융 AI 에이전트?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만약 실제 예산으로 이어진다면 기술력 있는 중소 AI 기업들한테도 분명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 자료를 통해 본 한국 AI 산업은 정치권의 높은 기대와 GPU라는 그 기술적 현실 사이에서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해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테일, 금융처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영역에서 AI가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기술과 투자 흐름에 기반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거 외에도요, AI가 이렇게 정말 빠르게 확산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기업의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는 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